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에다가 이제 전제 조건 여기다가 하나만 더 달게. 우리 여기 요 근해 공식 또는 b가 2를 머금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짝수 근해 공식. 어쨌든 근을 구하는 직접적으로 구하는 공식인 건데 얘는 우리 이 주어져 있는 A, B, C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공식일까? 다시 지금 우리가 A, B, C 자리에 2, 마사, 8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썼잖아. 잘 써먹었잖아.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 그래야 근해 공식이라는 거를 써먹고 유의미한 정보, 옳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거씩 정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게 생략하긴 했지만 이거 정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최고차 계수로 묶어내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없는 거 빼고 만들어진 거 빼고 전기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A랑 B랑 C가 딱 어떤 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A, B, C가 복수수이기만 하면 돼. 근데 복수수가 우리가 배우는 수의 전부인 거잖아. 결국에는 A, B, C 자리에 뭐가 쳐와도 근해 공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이 맞는 키라는 얘기예요. A, B, C가 복수수일 때 굳이 그러니까 이 조건을 따질 필요 자체도 없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가장 넓은 수의 체계가 복수수인 건데 그 수의 체계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이 개수 자리에 딱딱딱 꽂혀 있으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반드시 저 2차 방정식의 등호를 성립시키는 그런 x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봐봐, 끌고 왔을 때 난 어차피 A, B, C 그냥 그대로 끌고 왔어. 얘가 I였다고 해도 이 A 자리에 I가 왔다고 해도 I로 묶어냈을 거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과정이었을 거고요. 빼고 전기하고 이런 거에서 A 자리에 허수가 있든 뭐 허수가 아닌 실수가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물론 이제 I 루트 안쪽에 또 I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야. 물어보진 않을 건데 근해 공식은 한마디로 맞는 키다라는 거야. A, B, C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도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 맞는 키라는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깊고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입니다. 근해 공식은 맞는 키다. 맞는 키 또는 짝수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이나 짝수 근해 공식. 얘는 좀 지우고 정리를 좀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 하나의 흐름이 계속 내가 쭉 계속 연결해가지고 수업을 할 거거든. 그럼 이제 근해 공식을 이제 조금 관찰해보자. 결국에는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해도 개수가 복수수인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이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요 루트 안쪽에 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짝수근의 공식으로 갔다면 뭐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지금 루트 안쪽 부분을 집중해서 볼 건데 이거 왜 루트 안쪽을 집중해서 볼 거냐? 이 루트 안쪽의 수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1 복수 범위까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배웠죠? 여기가 양수면은 이 루트 값 자체가 실수지. 제곱해서 그 양수가 되는 수는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루트 안쪽이 만약에 0이라면 걔도 실수예요. 루트 0은 0이라는 실수인 거니까. 근데 루트 안쪽이 음수가 되면 이게 말로 얘기해보면 제곱해서 그 음수가 되는 어떤 수 중에 플러스 달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그래서 우리가 허수 단위라는 i이 도입이 되었고 루트 안쪽에 음수가 있으면 우리 i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루트 안쪽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자체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0인 실수 0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허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저 x 값의 종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요 근의 공식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좀 갖고 와볼게. 물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계산하면 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고 와보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저 식 자체를 우리는 d라고 부릅니다. d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얘의 의미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의미 요 먼저 써보자. 얘는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판별식 잠깐만 이렇게 쓰냐 됐다 미안해 한글을 먼저 써요.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얘가 식이잖아 지금 a, b, c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잖아요. 판별식인데 왜 이름이 판별식이냐 이 근의 종류를 판별하게끔 도와주는 식이다라고 해서 판별식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 판별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모르면 넘어갈게요. discrimination 뭐 이렇게 하죠. 식별하다, 판별하다. 그거의 앞글자를 따서 D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쓰면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한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지. 판별식은 D라고 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근데 이걸 공부할 때 세트로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내가 위에다가 한 줄 더 적을 거야. 얘는 이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은 개수, 즉 ABC라고 할까요? 개수라고 할까요? 똑같은 말이죠. A, B, C 개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개수들이가 실수일 때만 이 판별식을 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 우리가 복수수 개수가 들어갔을 때 뭐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판별식을 가지고 뭔가 결론을 얻어낼 때는 A, B, C 자리에 실수가 꽂혀 있어야만 이거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뭐 이때는 복수수고 이때는 실수고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판별식이 그래서 써보자. 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같이 판별식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0이랑 같을 수도 있어요.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냐? 요 루트 안쪽에 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에 따라서 저 x가 가지는 값의 종류 그리고 개수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링크를 지어서 여기 근의 종류를 한번 주제로 달아볼게요. 근의 종류. 그 다음에 근의 개수도 한번 얘기해볼게요. 개수. 자, 잘 따라와. 우리가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쪽으로 따라갈게. 그러면 예를 들어 루트 3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어떤 실수값 3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x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3 다는 거 하나랑 마이너스 3 다는 거 하나랑 이렇게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 플러스 3한 거랑 마이너스 3한 거랑 똑같을래야 똑같을 수가 없겠죠. 이 다른 부분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더하기 3한 거고 하나는 빼기 3한 거니까 서로 다르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전제를 깔았지. A, B, C가 다 실수라면 봐봐.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해. A, B, C가 실수라면 이 2A도 실수야. 마이너스 B도 실수야.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여기 루트 부분도 실수야. 실수분의 실수 더하기 실수분의 실수 빼기 실수. 그래서 X값 두 개가 다 실수로 나온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떨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 결과가 0보다 크면 저
저 근해 공식의 루트 안쪽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리고 애초에 전제를 ABC가 실수라는 걸 전제로 깔았죠. 얘는 지금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전제로. 이 전제하에 얘가 0보다 크면 저 근해 공식을 관찰을 해봤을 때 우리 그들의 종류는 서로 다른 두 실수 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도 만약에 어떤 이상원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컸겠구나 이렇게 거꾸로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양방향의 기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방향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실수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이 이게 없으면 내가 이걸 왜 달아줬을까? 어차피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개수 자리에 i가 들어있는데 판별식 가지고 어떻게 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어. 판별식을 쓸 거면, 판별식으로 뭔가를 판단할 거면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봐봐. 만약에 a가 i였어. a 자리에 허수 i가 들어가 있다. 저봐. 그럼 이게 이 i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쪽에 어떤 양수 해봤자 이거는 실수가 아니게 되겠지? 그렇지? 이 밑에 있는 i 때문에 이거 실수하려고 i 곱해주면 결국에는 허수가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딱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상황만을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판별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반드시 이미 ABC 자리에 실수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만 물어볼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념 공부할 때는 한 번쯤은 꼼꼼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해 공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수가 들어가도 쓸 수 있는 맞는 키인 거고 이 ABC가 실수인 상황에서는 판별식을 가지고 근해 종류와 개수까지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그럼 얘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이 루트 0이니까 여기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2a가 실수고 마이너스 b가 어떤 실수야? 근데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0이랑 빼기 0이랑 다른가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실수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똑같아.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한 번은 분자에 플러스 0이 추가된 거고 한 번은 마이너스 0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실수인 근이 나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왔다. 그러면 판별식의 부호가 0과 같구나. 즉 판별식의 값이 딱 0이구나. 얘는 얘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알고 있으면 얘다라고 끌고 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 ABC가 다 실수인 전제하에 실수고 실수인데 더하기 루트 음수 빼기 루트 음수야. 결국 여기가 허수 몇 i가 되면서 둘 다 허근이 나와요. 근데 둘이 같을 수는 없겠지. 더하기 3i 빼기 3i 이게 같을 수는 없겠죠. 얘는 그래서 서로 다르다. 다른 두 뭐라고 쓰면 될까? 오케이. 허근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게 근의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근의 어떤 형태를 설명해 주는 멘트, 근의 종류, 말 그대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 자, 근데 근의 종류랑 개수는 조금 달라. 개수는 몇 개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근이 몇 개인데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해야 될까? 얘는 여러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두 개예요. 두 개. 자.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얘 때문에 이제 개수를 따로 별도로 공부해야 돼. 얘는 이 근의 종류에 대한 멘트. 참고로 이 근의 종류에 대한 멘트는 토시지 하나도 안 틀리고 이거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장이자 표현인 거야. 이렇게 그냥 나와요. 판별식이 없다 그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이 풀 센텐스로 나오는 거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 풀 센텐스로 나오는 건데 근데 만약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어. 그렇다면 이러면 개수로는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얘는 두 개야. 서로 다르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두 개잖아. 얘는 몇 개라고 해야 될까? 한 개예요.
자, 봐봐. 이것도 우리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예를 들면 2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야. 근데 우리 2하고 2가 있으면 이걸 한 개라고 해, 두 개라고 해? 한 개라고 해.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 얼마 안 됐죠? 우리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얼마 전에 중간고사 때도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들 막 풀었었잖아. 첫 번째 케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2하고 3이 나왔대. 어떤 두 번째 경우에서 따져봤더니 3하고 4가 나왔고 5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토탈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너희들 이거 5가지라고 쓰니 4가지라고 쓰니 네 가지예요.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틀리는 경험들이 있었죠. 이 3하고 3은 내 눈에 보이기에 똑같기 때문에 이걸 두 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값수로 얘기하고 개수로 얘기할 때는 얘 중복이네 하나 제거하고 하나 둘 셋 네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개수라는 말을 잘 봐야 돼. 개수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기에 몇 개냐? 내 눈에 보이기에 몇 개냐? 이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뒤쪽에 함수로 가잖아. 함수로. 너희들이 이제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2랑 2 나오잖아. 그게 교점으로 가면 2, 어쩌고 2, 어쩌고 그 두 개의 교점이 같이 뭉쳐 있다고. 그럼 교점도 몇 개로 보일까? 한 개로 보이고 한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로 가더라도 그 교점의 개수는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수로는 한 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멘트로 하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여기는 분명히 두 개인 것 같다라는 말, 두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개수로는 한 개라고 얘기해요. 개수로는 얘는 몇 개라고 하면 될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얘는 두 개가 뭐죠? 두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세트로 기억이 되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그의 종류에 대한 멘트로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구나. 근데 개수는 두 개구나. 얘 두 개는 이건 구분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시험도 어쨌든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 중3 시험을 이제 2주 정도 앞두고는 완벽하게 그냥 중3 내용으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 옆에다가 같이 좀 써볼게. 너희들이 근데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 하는데 나도 이해는 하거든. 왜냐면 중3 때는 실수 체계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배운 거야.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면 허수까지 보이게 되면서 복소수가 이 세상의 전부, 이 수의 체계의 전부다라고 배우죠. 확대가 되는 거죠. 확장이. 그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돼. 자, 여기서 중학교였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뭐라고 부를까요? 중학교였다면 이 실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실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실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애초에 뭐밖에 안 배워? 실근밖에 안 배워. 실수밖에 안 배워. 그래서 그냥 실 빼고 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너희들 중학교 3학년 시험에는 이 실자가 당연히 안 나올 거예요. 아무 말 없어도 그냥 실수인 거니까. 그래서 실근인데 중학교 버전으로 하면은 이렇게 얘가 생략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요. 중학교 버전으로 가면 내가 중학교 얘기는 다 괄호를 표현을 해볼게. 중학교였다면 그냥 서로 같은 두 근이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얘는 똑같은 말로 또 뭐라고 합니까? 중근이다라고 하는데 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얘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중근과 이중근은 살짝 달라요. 중근이 더 넓은 의미야. 중복된 근이다. 우리 중복다라는 건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이상이야. 근데 앞에다가 2를 써놓으면 정확하게 딱 두 값이 겹쳐 있다는 거니까 2차 원식은 지금 겹쳐봤자 어차피 맥시멈 두 개의 값이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중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 조금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면 그냥 중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냥 중근이라고 나옵니다. 중근은 이건 뭐 중등이든 고등이든 다 중근이라고 표현해요. 어차피 실을 생략하도 서로 같은 두 근이다 중근이다. 뭐 실근이라고 해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 중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은 뭐라고 할까요?
다른 두 실근 얘는 없다라고 표현해요. 얘는 중등범위로 가면 일단 뭐 허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허수를 안 배우기 때문에 중등범위에서는 없다라고 표현해요. 근이 없다. 그럼 개수로 넘어가 볼게. 중등범위에서 얘는 몇 개야? 여전히 2개예요. 얘는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냥 놔두자. 얘는 몇 개예요? 여전히 1개예요. 중학교 범위에서도 서로 같은 두 근 또는 중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1개라고 보는 거고 얘는 몇 개예요? 0개예요. 0개.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괄호 부분을 빼면 이제 중학교 보면 얘는 뭐 생략하는 의미고 이제 어차피 교재 이런 것들 중학교 교재 이때 나중에 볼 텐데 잘 정리가 돼 있고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조금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 정도 구분할 수 있겠지.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실근, 허근, 둘, 하나, 둘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중등 범위는 어떤 체계 하에 실수 체계 하 실수 체계가 이 숫자 체계의 전부다라고 하면서 배우는 거다. 그리고 고등수학부터는 복소수 체계 하에서 배우는 거다.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헷갈린다는 건 이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고 뭐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이게 사실 병행을 하더라도 선행을 병행하더라도 헷갈릴 일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꼼꼼하게 공부하면 얘는 복소수 체계 하에서 허수까지 고려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물론 시험 임박했을 때 중등 버전으로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해줄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어때? 괜찮지? 아닌가? 이보다 더 친절하고 자세하고 딥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과하게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복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 나도 알지만 그래도 개념은 나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주의인 거고 이제 조금 더 점수를 잘 내기 위한 실전적인 공부도 어차피 문제 풀면서 할 거니까 개념 공부만큼은 좀 완벽하게 하시고요. 이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또 다시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쌓아가면 됩니다. 나를 좀 믿어요,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 이어가 볼게요. 우리 여기까지가 1단락이었고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내용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시기? 봅시다.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물론 너희들 지금 나랑 뭐 방학 때부터 이미 2회 독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공부하는 거라서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본 친구는 뭐 있다고 해도 서신이밖에 없겠죠. 월수반이건 지금 홍업반의 건우나 가빈이 같은 경우에는 다 세 번째 공부하는 거야. 세 번째. 정확하게 세 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처음 한다는 마음으로 많이들 까먹었을 거니까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주제입니다. 근과 풀로 적어볼게. 계수. 말 그대로 해. 그리고 계수 A, B, C. 그들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일단은 사전적인 배경 어떤 개념으로 너희들은 인수 정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인수 정리는 중3 때 정규 수업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여러 번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수 정리. 이 인수 정리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인수 정리로부터 나오는 거거든. 해보자.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써보자.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모델링 형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요.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요 놈의 또 두 근을 표현해볼게요. 요 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2차 방정식이 어쨌든 두 근이 나와요. 두 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두 근, 그냥 두 근이라고 표현하죠. 저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으니까 두 근이 나온다라고 하고 그 두 개가 이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근이면은. 그러면 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말 자체에서 자, 여기다 매주 쳐볼게요.
이 근 알파 베타라는 말 자체에서 너희들은 인수 정리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야 봐봐. 이거 지금 이미 는형으로 정리되어 있고 2차식이 있잖아. 너희들은 알파가 근이다? 그럼 알파를 x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빵 된다. 베타를 x 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빵 된다.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이라는 건 저 등호를 성립시키는 x의 정체인 거니까. 아 그러면 여기 요 2차식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요 2차식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끄집어낼 거고요. 저 2차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수 단위가 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 나는 조금 느낌을 살리기 위해 폭탄이라고 얘기했었죠.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 여기가 0 되면서 빵 되는 거고, 베타를 넣었을 때 이것 때문에 빵 되는 거고요. 이게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를 모르고 있으면 이게 흐름이 연결이 안 돼.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그대로 간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x-알파, 물론 이 알파가 허수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 유리수가 등장할 때까지만 인수분해 하는 건데, 더 찢어내서 내가 억지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다면 x-i, x 플러스 i 이런 식으로까지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얘랑 얘를 인수로 갖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가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게 우리는 a의 x-알파 x-베타랑 같다라는 걸로부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질까? 얘 오른쪽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전개해서 계수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치 항등식인 거야. 이게 항등식. 우리 항등식 뭐였어? 똑같은 식이 왼쪽 오른쪽에 있을 때 항등식인 거잖아요.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 다시 전개해보면 얘는 a의 x제곱, 내가 전개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더하기 a의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말 그대로 진짜 전개한 겁니다. x 더하기 a의 알파의 베타가 되면서 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대. 그래서 ax제곱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b가 뭐랑 똑같은 거냐? 여기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 역할을 지금 여기 a 알파 베타가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근의 조합과 계수의 관계를 뽑아낼 수가 있어. 어떻게 뽑아낼 거냐면 봐봐. 내가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차원 계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잖아. 그래서 이 최고차항의 계수 분의 예를 하면 a랑 a가 지워지면서 두 분의 합이 나와. 물론 부호 반대로 바꿔줘야겠지. 근데 그거를 이 a가 예고요, 얘가 얘니까 결국에는 예분의 예를 한다는 건 a분의 b를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이 두 분의 합은 근의 공식, 말로 잘 들어봐. 말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이 두 근의 합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가지고 알파랑 베타 이 각각을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도, 그렇지 않고도 그냥 합 자체는 마이너스 a분의 b, 예분의 예 부호 반대로 바꾼 걸로, 예분의 예 부호 반대로 바꾼 걸로 그냥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결론은 얘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우리 마음속에 a, b, c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예분의 예 부호 반대로 바꾼 게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해보면 예분의 예의 부호 반대로 바꾼 거다. 그리고 또 여기 상수항에 알파와 베타의 곱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 a를 지워주기 위해서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끝에 거,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를 분수 만들면 알파 베타가 남게 되는데, 근데 a가 a고 이 a 알파 베타가 c인 거니까 예분의 예를 한다는 건 결국 a분의 c를 하는 것과 똑같고, 결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결과 두 근의 곱 자체도 우리가 각각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에 주어졌던 2차 방정식의 개수 중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을 분수로 표현하면 그게 그냥 두 근의 곱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근과 개수들 간의 관계, 근과 개수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는 걸까?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 너희들이 배우는 첫 번째 의미를 배웠어. 얘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모든 개념들이 다 유도가 되고 출발이 되는 거고요. 얘를 배우는 첫 번째 배우는 의미, 배우는 이유라고 적어볼까요? 배우는 이유이자 목적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배우는 이유이자 목적.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근을 따로따로 구하지 않고도 저도 귀찮지만 한 번만 적어볼게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근을 따로따로 구하지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하나 여기다 미리 써놓을 건데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까지도 사실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절대값까지 붙일게요. 이거 이제 설명해 줄 거니까 여기다 적어봐. 얘네들을 개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개수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물론 이 합과 곱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거꾸로 개수에 대한 단서를 얻어낼 수도 있으니까 사실 개수와 관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한마디만 더 곁들여 줄게요. 개수와 관계 지을 수 있습니다. 개수와 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한 번만 말로 정리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쌓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어쨌든 개념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두면 문제풀이의 어떤 시작점 자체가 높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요. 이 왜 배우는지를 한 번만 말로 정리해봤어요. 좀 귀찮아도 한번 쭉 나도 다 적었으니까 너희들도 한 번만 적어보세요. 근데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적어봤는데 얘 이런 거야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얘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절대값은 실수에다가만 붙일 수가 있는 거야. 허수에다가 절대값 이런 표현 못 붙여. 왜? 절대값이 의미가 뭔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이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실수일 때 절대값을 씌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라는 가정을 좀 깔아놓으면 그때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이게 의미로는 이런 거죠.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전자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와 베타의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하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붙인 건 알파와 베타의 그 벌어진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차라는 거는 0 이상의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 실제로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아직까지는 이 알파 베타 가지고는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뺀 다음에 그거를 0 이상의 값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알파가 베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즉 알파와 베타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얘도 이제 결론을 적고서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적어볼게요. 얘는 절대값 a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붙인 거 분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판별식의 의미는 아닌 거고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 말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짝수 판별식 이런 거 쓰는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절대값 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근데 얘를 별도로 외워두긴 할 건데 어떻게 나온 건지는 같이 좀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사실상 저 마지막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 두 개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저거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왜?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볼까?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변형 공식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즉 여기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여기가 플러스 2알파 베타니까 4개 빼면 얘가 된다. 얘와 얘의 관계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리에 a분의 c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c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 a, b, c 꼴로 정리하고 제곱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얘예요. 그게 얘예요. 물론 그거를 다 양수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이 절대값이 여기에 붙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값을 붙이면 두 실근의 차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 전제로 깔아놨어. 이게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때는 이런 절대값의 의미도 없고 절대값을 씌울 수도 없는 거죠. 알파랑 베타가 실근이라면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도 0 이상인 상황일 거고요. 얘도 0 이상인 상황에서 얘가 0 이상이 되려면 절대값을 밑에 붙여줘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은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결론적으로는 얘 두 개 가지고 엮어서 구할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이 자체 공식을 외워서 쓸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공식도 외우고 과정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물어보니까요. 자, 그래서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금 몇 시야? 44분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도 좀 배워야 되거든. 근데 이미 했어, 사실. 이미 했어. 봐봐. 근과 계수를 배웠잖아. 그럼 만약에 거꾸로 내가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두 개의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있는 거죠. 왜? 근과 계수와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알면 계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미 여기도 살짝 깔아놨는데 두 번째에 따로 적어볼게요. 배우는 유제 목적은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식작성이라고 얘기해요. 식작성.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할 줄도 알아야 돼.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예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따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알파 베타가 있어. 알파랑 베타가 예를 들어서 3이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2라고 나왔어요. 그럼 너희들은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봐봐. 이거 지금 최고차항 계수,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앞으로 묶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 A로 묶은 상태를 생각해봐. 그러면 x제곱의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내가 최고차항의 계수를 1로 설정했을 때 얘는 x제곱에 잡아봐. 합의 부호 반대가 1차항의 계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곱을 끝에 상수항에다가 그대로 붙여주고 는 0을 달아서 방정식을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이게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과 비교를 확인해볼게. 두 근의 합은
얘분의 얘의 반대로 바꾼 거 3 되죠. 두근의 곱은 1분의 2 그대로 간 거 2 되는 거죠. 거꾸로 얘네 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네 둘을 근으로 갖게 되는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지금 자 내가 최고차 계수 1로 고정을 해놨어. 1로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문제에서 만약에 다른 걸 요구했다면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1로 고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이 두 근,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두 근의 합의 부 반대가 요 1창의 개수 자리에 꽂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곱 자체의 요 값이 상수항 자리에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최고창의 개수를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했어. 최고창의 개수를 h라고 적어볼게요. h가 3이다라고 만약에 요구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최고차 계수가 3이 되게끔 이 본질을 깨지 않으면서 여기에 3x제곱으로 출발하게끔 만들려면 양변에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x 제곱 3 곱하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6 우변에 0에다 3 곱해도 어차피 0인 거니까 지금 이 만약에 요구하는 최고차 계수가 3이 되도록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한다면 그냥 최고차 계수가 1인 가장 간단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최고차 계수가 되도록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이 하나의 예시 가지고만 공부해도 충분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릎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 문제를 조금 중요한 것들만 한 번만 좀 볼게. 어떤 의미인 건지. 거기에 일단은 지금 몇 시지 근데 시간이? 49분이야? 그럼 문제 보기 전에 이거까지는 해야 돼. 내가 좀 지금 시간 때문에 살짝 쫓기는데 그래서 총정리를 할게요. 총정리. 이 총정리를 해야지 너희들이 깔끔하게 좀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오늘 마지막 제목이야. 2차 방정식 대하는 가장 기본 태도다. 이 기본 태도고 이제 나중에 3차, 4차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 뭐 내가 몇 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당장은 2차 방정식만 배우고 있으니까 요거 6가지라는 것도 좀 기억을 일단은 좀 해주세요. 6가지라는 거를 기억을 해놓으면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보고 얻어낼 수 있는 기본 태도로 갖춰야 되는 정보들이 6가지가 있구나. 정리 한번 해볼게. 자, ax 제곱 더하기 일반적인 식으로 써볼게요.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이놈의 두 근을 내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할게. 이제 문제는 요 a, b, c,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일부만 문자로 나오거나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6가지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 a, b, c, 알파, 베타에 대한 거. 자, 첫 번째 정보 가장 중요한 거는 인수정리예요. 알파, 베타를 간다 하는 순간 첫 번째 넘버링 해보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저 좌변에 정리된 2차식은 알파랑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a의 x-알파, x-베타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이 2차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근과 계수와 관계 저 3가지 정보예요. 3가지 정보. 자, 두 근의 합은 성정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은 a분의 c를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개수를 가지고 두근의 곱의 정보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다 적어봅시다. 7은 알파 베타. 알파 베타가 실근인데, 소리. 알파 베타가 실근이더라. 알파 베타가 실근일 때. 저기 있는 거 한 번 더 적는 거야. 1 때.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의 의미는 뭐라고? 두 실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두 분의 차.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개가 남았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하나 더. 봐봐, 이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알파를 어디에 집어넣었을 때?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는 0이다. 그걸 쓸 겁니다. a 알파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더하기 c는 0이다. 자,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죠.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 근이라고 주어진 어떤 숫자 얘를 집어넣어서 이 등호가 성립한 참인 등식을 얻어낸 거니까 얘는 그냥 참인 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알파를 또다시 문자로 바라본다면 뭐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냥 참 거짓할 때 참이라고 써볼게요. 얘는 값이 0이 되는 그런 식을 얘기하는 거지. 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었을 때 등호 성립해요. 그대로 쓴 거. 그 다음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a 베타 제곱 더하기 b의 베타 더하기 c는 0이다. 얘도 참인 등식이 된다. 저 등호가 성립하고 있는 값을 0으로 하는 베타에 대한 어떤 식이 된다. 이 6가지 정보가 기본 태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별도로 그냥 플러스라고 쓸 건데, 플러스 판별식이라고 넣을 거야. 플러스. 이제 판별식은 그냥 약간의 별개의 느낌으로 어떤 근의 종류나 개수에 관련된 멘트가 나오면 이제 판별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만 조금 보자. 한 문제만. 이제 502번 한 번만 봅시다. 502번. 자, 502번을 볼게요. 결혼이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모습을 한 두 개만 적을까? 오늘 수업을 이제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한 거니까요. 2차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이 정도의 틀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정보들 중에서 이 문제마다 뭐를 쓸까? 이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근해 공식 썼니 안 썼니? 근해 공식 안 썼죠. 왜 안 썼을까? 별로 안 중요해. 이제 중학교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오긴 해. 근해 공식을 가지고 쓰는 거. 그리고 그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들. 아까 정리해봤던 거. 그래서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지만 이 중요한 리스트, 기본 태도에다가는 내가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근해 공식을 가지고 근을 따로따로 직접적으로 노가다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너희들이 배우는 본질이 좀 흐려져. 근해 공식을 쓰려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근해 공식은 빼놨고요. 502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502번 보시면 자, 느껴보자. 이제 쌤이 물론 지금은 같이 풀어주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m은 0이다. 의 두 근이라고 나왔어요. 두 근이 지금 n하고 4가 나왔어요. 우리가 a, b, c, 알파, 베타로 표현했던 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1, 마이너스의 2는 마이너스 3, m 이게 a, b, c 대신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알파, 베타 대신에 n하고 4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서 n-n을 구해보래. 아, 이게 무슨 의미야? n-n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m하고 n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지? m하고 n을 분석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m하고 n이 어느 자리에 있어? n은 근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m은 개수자리에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문제일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치?
그치? 그래서 문제를 통해 경험치를 쌓고 이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가의 그 출제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파악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써볼게요. 두 근의 합 우리는 n 더하기 4 n하고 m의 관계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써보자. 두 근의 합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아직 좀 못 외운 친구들 있겠지만 이거 보고 천천히 해볼게. A분의 B의 부 반대로 바꾼 거야. 1분의 요거 반대로 바꾼 거니까 요거 뭐 플러스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n-3이에요.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지금 합 조건 쓴 거죠. 합 관계식.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관계식을 써보면 n하고 4를 곱한 4n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 즉 1분의 m, 즉 n이다. 자, 그럼 내가 이미 문제 풀이는 끝났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쓴 거야?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근거로 n하고 m하고 등호가 들어가 있는 n과 m에 대한 관계식을 몇 개 뽑아냈어? 이미 2개 뽑아냈어. 끝이죠? 본질이 다른 관계식, 서로 다른 정보, 서로 다른 정보로부터 나온 관계식 2개니까 연립방정식의 논리에 근거해서 m하고 n은 당연히 밝혀질 겁니다. 이거 연립하시면 뭐 이제 가간법, 소거를 해보면 m이 4n이랑 똑같은 거니까 뭐 여기 m 자리에 4n을 딱 집어넣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해볼게. n 더하기 4는 이제 2번 정보를 익혀봤을 때 4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8n-3이다. 이게 지금 m을 지우고 n의 형태로 바꾼 거죠. 그럼 7n이 7인 거니까 얘는 n이 1이다로 n이 밝혀진 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n1을 아무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m이 4구나라는 것도 잇따라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4 빼기 1 하면 3이 정답이 되겠구나. 뭐 계산 과정은 잘 한번 보시고요. 이제 문제풀이의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느껴봐야 돼요. 58분이니까 우리 꽉 채워볼게요. 한 문제만, 딱 한 문제만 볼게요. 한 문제. 진짜 마지막. 자, 5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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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봅시다. 좀 느끼게 해주려고. 이제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했을 때 어떻게 문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한번 보여줄 건데요. 자, 528번도 한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7x 이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2차 방정식이고요. 두 근이 뭐라고 돼 있어? 알파랑 베타라고 돼 있어.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야. 얘를 구하래. 자, 그럼 내가 세 가지 방법을 말로 한번 얘기해볼게. 하나는 말로만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 뭐 있어? 근해 공식 때려가지고 알파가 얼마다, 베타가 얼마다 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빼기 1하고 여기 집어넣고 빼기 1하고 두 개를 곱해서 구하는 거는 진짜 최악인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최악이야, 최악.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근데 막 2a분의 뭐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마이너스 12에 루트 37 가지고 한 번 빼고 한 번은 빼고 해가지고 곱하고 있으면은 시험이 끝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얘를 내가 전개를 해본다고 해보면 알파 베타 마 알파 마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걸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 방금 배웠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 곱 이런 것들은 그 각각 구하지 않고 계수 놀이를 가지고 그냥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곱은 얼마야? a분의 c 3이에요. 그 다음에 빼기 합은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7의 부 반대로 바꾼 거 7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1 있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로 좋은 풀이인 거고 하나만 더 할게요. 빨리 30초 안에. 근데 내가 1번에다가 적어준 게 뭐지? 인수 정리로부터 얘랑 같다라는 거 적어줬잖아. 그럼 다시 한번 써봐. 봐봐. 요 왼쪽에 있는 이 2차식 얘가 뭐랑 똑같다라는 거냐면 최고차 계수 1이니까 1로 앞둔 상태에서 얘가 x-알파, x-베타 맞지? 그치? 이 2차식이 얘란 얘기야. 지금 알파, 베타가 두 근이란 얘기는. 근데 여기가 이거는 우리가
여기 양변에다가 얘한테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1 곱하는 거니까 식을 바꾸지 않죠? 얘를 1 마이너스 알파랑 1 마이너스 베타의 곱으로 바라봐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빼기 알파 얘잖아요. 여기 x 자리에 뭐가 들어가고 해야지? 1 집어넣은 결과를 구해보세요 라는 거니까 우리는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1 대입한 게 그냥 그대로 답이 된다. 1 마이너스 7 더하기 3 하면 얘가 그냥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풀 수 있는데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개념 자체가 인수정리이기 때문에 얘가 이 식으로 보인다면 그리고 질문하는 게 얘를 구하라는 걸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냥 주어진 저 정리된 2차 식에 어떤 값을 집어넣은 결과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다음 시간에 또 주요한 문제들 같이 한번 또 정리할 거니까 오늘은 힘들더라도 개념 복습 열심히 하고 숙제는 그래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디까지 할 거냐면 551번까지 세우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551번까지